자, 그렇다면 주제로 돌아가서 어제는 엔비디아 GTC가 오히려 매물출의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회일까? 오늘 일단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번 기회를 제대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주도주에서 우리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리노공업과 하나마이크론이 나왔습니다. 왜 리노공업입니까? 예, 뭐 저는 지금 시장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 주도주들의 반등을 예상하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최일선 섹터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황과 상관없이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조선을 비롯해서 이제 뭐 산업재 뭐 관련된 그런 섹터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 뭐 이게 두 번째겠고 세 번째는 진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진짜 쳐다도 보지 않고 저 밑에서 지금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을 역발상해서 뭐 일부 좀 매수를 해가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섹터나 아니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쪽이 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쪽을 지금 역발상으로 가보자.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은 뭐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저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조정 중에 최고의 조정은 개인적으로는 장중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노공업이야말로 이제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그 기울기가 좀 줄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좀 강하게 좀 발산이 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의 HBM이 성공 소식을 나와서 이제 삼각 동맹이 깨지고 확산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아마 테스터 쪽에서 이제 해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거기에 좀 대장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돼라는 회사, 어떻게 보면 좀 독점성에 가까운 그런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좀 골라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뭐 영업이익률 50%,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50%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 길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리노공업이 혼자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게 좀 반증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AI 반도체에 이제 커스터마이징되고 또 미세화되는 이런 테스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 중에 하나는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손쉽게 나갈 수 있는 뭐 싼 밸류는 아닙니다. 늘 비싼 밸류를 받고 있었던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리노공업은 뭐 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지만 충분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글쎄요, 뭐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낮지 않아서 뭐 좀 쉽진 않습니다만 뭐 30만 원 일단 30만 원까지 열어두고 좀 보면 좀 어떠실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엔 권택중 대리의 기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 어제 사실 장 초반 시작할 때 많은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반납이 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그 전날이죠. 엊그제죠. 네. 그제 시간외에서 한 6%, 7%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분당 판교에서 좀 일종의 IR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AI 반도체 시장을 진출하겠다, 뭐 100조 원 시장을 겨냥하겠다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츠모디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HBM 쪽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세가 시간에서 많이 났다가 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시장이라던가 이런 GTC 재료 소멸 이런 등의 이유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보합으로 출발했으나 일부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봤을 때에는 뭐 최근에 이제 직접적으로 HBM 쪽에 큰 연관이 없었다는 내용과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대부분 매출이 좀 많이 달려 있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간은 이제 탄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좀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HBM 관련돼서 뭐 장비주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주가 많이 올랐던 것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정도였죠. 이제 젠슨 황이 뭐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HBM 쪽을 지금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만큼 삼성전자 연관이 좀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런 삼성전자의 흐름에 힘입어서 수주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베트남 쪽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 해당 부분에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보다 좀 하회가 돼서 아무래도 좀 실망성인 매물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만큼 1분기, 2분기 실적 체크해 가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단기 이슈로는 지금 뭐 CB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주주 물량을 포함해서 FA
재무적 투자자들이 시비를 좀 전화를 하였고요. 이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출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단기 이슈 좀 제대로 소멸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삼성전자 고객 비중이 높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HBM은 SK하이닉스가 우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경계감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치우쳐져 있었던 매출 비중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못 갔죠.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서도 이것이 다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금 종목들 많이 회복되는 동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레거시 쪽이죠. HBM보다 레거시 쪽에 매출 많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살짝 소외가 되면서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좀 가동이 되고 있죠. HBM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HBM 메모리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DRAM 가격들도 함께 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이쪽 이런 후공정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동반 수혜를 좀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에 오히려 눌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소외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늘 이제 시장에서 약점으로 좀 이제 여겨졌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온리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이번에 베트남 공장 작년 연말부터 가동률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 조단위 매출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쪽을 모두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업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이제는 삼성전자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리노공업이었고요. 사실 저는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방에 대한 또 매력도가 있는 리노공업까지 그렇죠.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약간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수급이 오늘도 저PBR, 생명보험, 보험 쪽으로 은행주와 함께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에 집중하면 좀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의 지수가 속도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면 그냥 좀 관망 심리 똑같이 이제 시장 심리와 이제 같이 녹여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대외 변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좀 함께 시장과 함께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도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중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대리 IBK투자 정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